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제 피의자로 이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11시 53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럼 이 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구치소는 그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한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인적 사항에만 더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제 수용 번호가 또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정밀 신체 검사를 합니다. 뭐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 자복을 그걸로 이제 가래 입어야죠. 그리고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수용 번호와 함께 이제 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이제 수용이 되는 건데 네. 아마 독방에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독방의 크기는 한 2평에서 한 3평 정도가 되죠. 그리고 방 안에는 이제 접이식 밥상 같은 게 있고 이제 네. 침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그다음에 변기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이제 상당히 좁은 장소죠. 네. 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 뭐 기소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기소 20일 동안에 영장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구치소에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제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일단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영장범죄 사실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지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사면 대상에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예, 이제 주로 서울구치소 이제 남부구치소인데 남부구치소가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네. 남부구치소는 그보다는 좀 훨씬 더 최근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랄지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도 남부구치소가 훨씬 더 구치소로서는 뭐 새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남부구치소로 구인 장소를 남부구치소에 해달라고 하는 게 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네. 서울구치소는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수감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그래서 또 여자 수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부구치소가 낫다고 생각해서 남부구치소에서 구인 장소를 하고 또 네. 구인이 되면 또 그 구치소에서 사실은 영장 발부되면 입소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경호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전담 자체는 이제 일단 경호 자체는 이제 교도소라는 특수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도관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 뭐 앞으로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교도소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아마 출두를 하게 될 겁니다. 변호인 접견 뭐 횟수라든지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특검에 소환 조사 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접견할 수 있고요. 네. 뭐 횟수도 이렇게 그렇지만 횟수를 한다고 해서 뭐 하루에 몇 번 하고 그렇게는 뭐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일과 시간 내에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자, 이제 구속을 가른 그 요건이 뭐였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히든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게 특검팀이 실물을 확보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이제 범죄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요.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로부터 이제 샤넬 뭐 목걸이 받은 거 관련된 알선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밝혔듯이 이제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장 관건은 과연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이제 뭐 도주 염려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영장 심사가 어제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서희건설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된 목걸이 자체를 자신들이 구입해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이 다시 돌려줬다. 네. 이 내용 형태로 이제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던 내용을 특검에서 어제 영장 심사 중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범죄 혐의 자체와는 별건입니다. 별개. 예. 이제 그렇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영장 범죄 사실에 있는 범죄 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의견서에 넣고 또 모조품하고 또 진품을 같이 가져와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과 별건이라 할지라도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선상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툴 여지 부분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기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서희건설이 제시한 자수서, 정상회담에서 찾던 목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인한 부분도 이것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영장 전담판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상당히 영장 발부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한 게 이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반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김 씨가 부인을 했어요. 받은 적 없다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판사는요. 판사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시간 이상 영장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제 PPT까지 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영장 심사할 때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영장 판사가 피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죠. 네. 근데 어제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목걸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질문도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것은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생각하는 게 있었고 네. 그것은 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예. 네. 근데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장 혐의에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 측이 구속적 부심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까? 아니 뭐 이유는 제기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망정
영장 발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은 뭐 적부심이랄지 뭐 구속 취소 이런 걸 신청을 했지만 네. 아마 적부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다 있고 구속 적부심은 사실은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이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부심을 다시 신청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만약 신청한다면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부심 신청한다고 해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석은 이제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그다지 뭐 그 어떤 질병이 자체가 이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질병 자체가 심리적인 거잖아요. 네. 뭐 암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을 거고 이제 기소가 되면 네. 기소 후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뭐 인용이 되든 허가가 되든 허가가 되지 않든 청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제 피고인의 권리고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제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초고가 시계입니다. 이게 시계는 아니지만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발견이 된 건데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검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해줬던 서모 씨 이야기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VIP이기 때문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시계를 싸게, 이건 영부인이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좀 깎아달라. 예.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를 3,500만 원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달했다는 건데 지금 말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돈을 줘서 그것 가지고 샀다고 했다가 네. 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제대로 안 받았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게 잘못하면 이제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돈을 받아서 대신 구입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말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대신 구입해 줬으면 이 시계 자체는 김건희 씨 집에 있어야 하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왜 시계 박스, 포장 박스하고 그다음에 보증서가 왜 오빠의 장모 집에 있냐 이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더군다나 이제 서모 씨 자체가 그냥 서모 씨가 아니고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 낸 후원금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로봇계를 또 납품을 했잖아요. 뭐 금액은 적지만 이건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예.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이게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거 시계도 결과적으로 뇌물로 받은 게 아니냐. 그건 당연히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성 씨는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씨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일단은요, 뭐 김혜성 씨가 사실은 뭐 집사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코바나 콘텐츠의 어떤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지금 더군다나 이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HS 효성 또 신한은행 이런 데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사는 자본 잠시 상태였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이 자본 잠시 상태에 있는 회사에 어떻게 카카오랄지
그리고 효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투자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투자 전과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카카오 T죠. 네. 그거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다. 그래가지고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걸 준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4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에 한 46억을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너간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 김건희 씨한테 간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김혜성 씨가 계속 해외에 있었는데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자,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된 만큼 앞으로 특검과의 수사에서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랄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것도 제가 볼 때 이제 김혜성 씨 얘기나 이제 김건희 씨가 말하는 다른 내용의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잠식 회사에 어떻게 1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였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 신고 안 한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뇌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나타난 과정에서 특검에서 인지한 이런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근데 결혼 전에 문제됐던 것 자체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걸 털고 갔어야 하는데 털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임기 내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했고 네. 결국 관련된 뭐 쩐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만 제외가 됐고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의 혐의긴 한데 결혼 직후에 어떤 영부인의 어떤 직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혜를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어떤 잘못된 판단, 권력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그런 얘기죠. 아니, 결혼 전에 훨씬 오래 전에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없고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왜 결혼 전의 문제를 왜 결혼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엮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g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죠. 21g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수의계열 통해서 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러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절할지 용산에 대한 공사랄지 그다음에 인사랄지 아니면 용산과 관련된 사업, 이제 로봇캣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이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코바나 콘텐츠랄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와 관련된 공사랄지 사업 이런 거에 자기의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경우 때는 개입한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에는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자, 추후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양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형 자체가 지금 형량이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근데 무기징역 밑으로도 선고할 수 없고 위로도 선고할 수 없죠. 물론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범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에서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좀 다르죠. 지금 영장 범죄 사실은 3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른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과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